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3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예상할 수 있는 무빙 내에서 나왔고, 이더리움 역시 대응할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손실을 크게 보거나 하진 않으셨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을 내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에서 브리핑을 어떻게 드렸는지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대응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대표적인 브리핑들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거 보면 비트가 단기적으로 이탈을 했고 여기에서 횡보하거나 혹은 올려치더라도 1번에서 2번 자리 내외에서는 아마 횡보하고 여기에서 이탈 났을 때 찐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어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번 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응축이나 횡보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무빙을 신경 쓰지 말고 이탈 방향을 잘 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마 비트 기준으로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 101K 정도 부근에 3번 자리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 같은 경우에도 어센딩 상단에서 리테스트 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짧게 손익비 좋게 롱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손절은 짧고 기대치는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브리핑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브리핑을 드린 대로 1번 자리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요 자리 수평 매물대 있는 자리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안착하는지 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 기준으로 체크 두 자리로 올라타야 그때 롱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세 안으로 재진입하거나 여기 상단에 올라타는 거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중립기어를 받고 보는 게 좋겠다. 중립기어라는 건 자, 롱으로 뚫고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아직은 롱은 좀 이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이 자리에선 손익비로 봤을 때는 롱보다는 숏이 더 커 보인다. 왜? 저는 3번 자리까지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더리움이었어요. 여기가 어센딩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돌파가 났다. 영상에서 브리핑 드렸던 부분은 여기에서 리테스트를 와준다면 어센딩 돌파 이후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재진입하면 당연히 어센딩이 끝난 거라고 보고 트랩이었다 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때는 보시면 어센딩 라인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재진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재진입을 한 상태인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여기 위에서 생성되었고 어센딩 상단 라인 안쪽에서 비비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꽤 자리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횡보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어센딩 재돌파를 노려보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안으로 재진입한 상태에서 상단을 뚫으려고 비비고 있다라는 게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브리핑 드렸던 건 오늘의 관건은 저는 이더라고 봤다. 어센딩 돌파 이후 안착하지 못하는 걸로 현재로는 보인다. 그리고 재진입하고 오랜 시간이 끌리는 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어센딩이 만들어지고 돌파가 난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온 거는 괜찮은데, 혹은 살짝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빨리 다시 재이탈을 해줘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고 조금 시간이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한번 어센딩 상단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롱 받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매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드렸던 요 리테스트 자리를 기다려보는 거는 이미 빠르게 진입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았겠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리테 당시에 브리핑한 걸 한번 볼게요. 요렇게 리테 자리까지 도달했다. 리테 자리인데 과연 반응하는지 보자 라는 내용이었고, 이후에 재진입해버렸네요 라고 4시간 봉도 썩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1시 42분이죠. 그러면 1시에 4시간 봉이 진행이 되니까 4시간 봉 갱신이 되고 약 42분 만에 이만큼을 내려버린 상황이다 라고 보면서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후 경로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던 건 약 1시간 정도 뒤에 재진입 후 비비면 떨굴 확률이 높다. 즉 이 어센딩 상단을 기준으로 비비다가 빠르게 올려쳐주고 리테스트하고 가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이 계속 끌린다면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면 빨리 올라타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는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세게 하단으로 왔습니다. 그건 이더리움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비트 기준으로는 어제 브리핑 드렸던 당시 여기 올라타는지 봐야 할 것 같다. 최종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상단까지는 뚫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말씀드렸던 1, 2번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아래로 뚫고 내려온 상황. 그리고 저는 이 상태에서 리테스트가 온다고 하면 리테스트 이후 3번 자리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는 그래도 어센딩을 지켜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지켜주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2번 자리를 재진입하고 올라타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2번 자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꼬리가 걸려있는 자리들 플러스 이 박스권의 채널 상단이라고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번 자리를 완벽하게 올라타서 뭐 예를 들면 크게 1번 자리까지 터치하고 2번 자리를 리테스트 한다 하면 정말 여기에서 조정 이만큼만 다시 끝나고 갈 수 있다, 혹은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쐐기가 그려지더라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2번 자리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혹은 살짝 돌파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3번 자리까지 가는 흐름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3번 자리까지 간다고 본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3번까지 갔다 칩시다. 근데 저는 그래도 3번의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 번 더 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지면서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 즉 예전에 말씀드렸던 금이나 ETF나 아주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3번 자리가 깨진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큰 조정을 가지고 난 다음 올라가지 않겠는가. 작게는 약 91K에서 95K의 박스권, 이 박스권 정도는 밟아주는 게 최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일반적인 흐름으로 조정을 받죠. 한 추세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범위 정도의 가격 조정을 보통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들 자금, 즉 제가 늘상 표현하는 무거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요 3번 자리 정도에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과 현재의 흐름에 맞춘 조정 범위를 조금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는 올랐다가 어느 정도 자리, 2번 자리 정도나 혹은 맥시멈 1번 자리 정도까지 지켜본 뒤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고 보이면, 즉 꺾인다고 보이면 3번 자리까지를 TP로 숏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우선 3번에서 반응을 보고 혹은 여기서 완닝 날린 다음에 반등세를 보고 이후 이 상태에서 완만한 우상향을 할 것인가, 혹은 여기에서도 그냥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한 9자까지 보는 수준까지로 뭐 하락을 하겠는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 주말 중에 3번 자리에 도달하는 무빙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주말에 횡보를 한다 치면은 한 2번 자리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것 같고, 주 초에 올려쳤다 빠지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꺾이던지 이런 무빙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요 언저리 자리에서 반응을 보는 게 좀 비트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번 자리 혹은 1번 자리, 3번 자리, 제가 주요 자리들을 체크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알트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을 한번 보기 전에 현재 도미넌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센딩 돌파할 때 도미넌스가 올랐다가 한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더가 크게 가주려면, 다시 한번 올라쳐주려면 이 도미넌스의 상방 흐름을 잘 살려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테더가 바닥 깔고 오르려고 하는 흐름은 좀 꺾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주는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비트는 도미 횡보만 해주거나 혹은 오히려 같이 빠져주면 이더가 조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알트 쪽에도 조금은 흘러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관건은 비트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빠질 때에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이 바닥을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필수적으로 이 바닥이 깨져야 이 자금들이 이더든 알트든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도미넌스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그 도미넌스 흐름에 맞춰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마지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봤던 자리 이렇게 그어져
주어져 있는 수평 자리 플러스 지금 상승하던 추세선에 딱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끌어올린다고 하면 트랩 한번 주고 바닥 찍었으니 아래 위 다 털었다. 이제 타고 가다가 오를 수 있다 라는 마지막 찬스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찬스가 있어요. 다만 다시 한번 재차 이 두 곳, 이 추세선 플러스 수평 매물 다 깨진다고 하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매매 어떻게 했냐고 하면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올라올 때 꺾인 걸 보고 숏을 쳤어요. 아니 어센딩이라면서 왜 숏을 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센딩 돌파가 난 다음에 제가 보는 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수는 여기에서 어센딩 돌파 이후 꺾였을 때 리테스트가 오는 경우 케이스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진입해서 페이크가 되었을 경우 큰 수익에 대한 기대치, 요렇게 두 가지였고요. 제가 틀리는 경우는 여기에서 눌림을 리테스트 정도도 주지 않고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손실은 감수하겠다. 꺾인 걸 봤으니까 여기 스탑로스, 고점 스탑로스 잡아놓으면 손실 이만큼, 작게 먹으면 리테스트까지, 길게 먹으면 하락, 이렇게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제 숏을 쳤고, 즉 공통 숏 자리를 보고 숏을 쳤는데 빠르게 떨어지면서 아예 재진입을 해버리길래 그냥 쭉 재진입한 때까지 들고 갔다가 여기서 반익절, 그 다음에 한 발 더 빠졌을 때 반익절, 여기 주요 자리 올 때 추가적으로 반익절, 그래서 총 3번의 반익절이 나간 상태로 나머지 잔량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자리는 매물대,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죠. 단기 매물대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 줬다 떨어지는 시나리오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쳐서 상승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불탈지 말지 조금 고민해 볼 것 같긴 합니다. 그 상태로 조금 보면서 지켜볼게요.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 어제 비트가 빠짐에도 이더가 날아가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어센딩으로 한 번 더 올려친 다음에 비트 빠질 때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센딩 깨버리고 안으로 들어온 상태니까 만약에 비트가 3번 자리까지 간다고 하면 비트 1, 2, 3번 자리 정해드렸죠. 비트 1, 2번 자리에 저항을 받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이더도 뭐 요런 자리 혹은 높이 올라가 봐야 상단 한번 더 때리고 다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2번 자리 혹은 1번 자리까지 올려칠 때 다시 요 상단을 재이탈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더도 3번 자리 갈 때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다고 하면 이번에는 완벽한 이탈이 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세기 시작점의 하단까지는 올지 않겠는가, 즉 한 요 정도까지는 공통 자리로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가 상단에서 1, 2번 자리, 2번 자리에서 꺾이든 1번 자리에서 꺾이든 3번까지 간다고 하면 이더도 뭐 요런 흐름 혹은 요런 흐름으로 요 하단까지 빠져주는 게 공통 자리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가 반등 후 재차 빠지면 이더 이렇게 천장 만들어진 거고 반등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요런 매물대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은 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까지 속단하기는 어렵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말 무빙 감안하고 비트 무빙 감안한다고 하면 두 가지 포인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 이 자리, 두 번째 포인트 이 자리. 두 자리에서 반응해서 뚫어내지 못하면 하방으로 갈 거라고 본다라는 게 이더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더의 흐름 따라서 알트들도 갈 거니까 알트에 대한 생각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대응에 대한 부분들, 어제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브리핑 드렸던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말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만큼 지금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주말에 제가 영상을 안 찍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응하실 때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조금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요 구간 자체가 좀 어려워서 본절 나가고 쇼치고 본절 나가고 쇼치고 본절 나가고 그냥 반익 본절 막 요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벌었다가 본전 쳤다가 뭐 벌었다가 약익절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제는 조금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잘 나와가지고 매매가 잘 된 것 같아서 아마 다들 다른 분들도 수익이 좀 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대응하지 못하셔서 손실 좀 나셨다고 하면 주요 자리들 올 때 대응 잘 하셔가지고 손실 조금 잘 만회하시고, 우선 이런 자리들이 오면 조금 리스크 관리 해놓고 다음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게 만약에 쏟아내서 3번 자리까지 빠지거나 알트들 지금 반등을 못 준 상태에서 이더가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빠지면 알트가 좀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풀로 들고 계시지는 않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 곧 이제 7,000명 정도가 넘었는데 10,000명까지 좀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저도 잘 보고 있고 매번 댓글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